네, 이제 두 번째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 그래도 집보다는 좀 화면이 좀 밝네요. 밝아서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매번 공방에 와서 하자니 여름이라 날파리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아이, 참 애매합니다. 지금 상황이. 네, 지금 어딘가에서, 네, 제가 음소거 해드릴게요. 네, 약간 이게 버벅거리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팅글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요거는 대부분 이제 그 후반기쯤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했던 거기는 한데 지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좀 적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딩스플랫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패턴 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뒷면에 볼펜 있으시면 볼펜으로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날짜 오늘이 6월 10이죠. 10일. 그래서 여기에다가 뒷면에는 내가 오늘 그리는 패턴 이름이라든지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 메모하셔도 되니까 이거 전용지인데 전용지 안 쓰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스케치북 잘라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가 사방 9cm 정도 되니까 그 크기로 잘라서 쓰셔도 돼요. 딩스플랫이라고 하는 이 툴, 그 공간 틀이 있어요. 툴이라고도 하고 틀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다가 그려볼 거거든요. 이 안에 여러 가지 패턴을 그릴 거라서 얘는 일단 연습을 조금 하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볼 건데 그냥 아무 종이, 연습지로 활용할 만한 종이가 있으시면은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 돼지꼬리 요렇게 꼬불꼬불 이런 거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9cm 정도 되는 종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공간을 하나 사각형 그려놓고 이 안에다 돼지꼬리 그리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제 거 먼저 보신 다음에 하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끝쪽은 이렇게 같이 시작했던 부분이랑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제 이 고리 있죠? 고리는 뭐 5개가 될 수도 있고, 뭐 4개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선택이에요. 또 그려지는 대로 저는 하는 편이기는 한데, 뭐, 이렇게 하나, 둘, 3개, 이렇게 하면은 이제 4개 정도, 3번 정도 이렇게 돌려주면 4개 정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그려지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이 안에다가 요 잉스플릿 툴을 천천히 보시면 이렇게 좀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제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틀을 하나 그려두신 다음에 이제 얘를 똑같이 볼펜으로 따라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01펜이라서 이렇게 그리시면서 이런 뾰족한 부분이나 울퉁불퉁했던 안 예쁜 부분은 볼펜으로 다시 그리시면서 좀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서 내가 줄이고 싶은 부분은 줄여주고 좀 넓히고 싶다 하시는 부분은 넓히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려주고 너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 그러면은 이제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개로 살짝 지워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놓고 그리셔도 되고. 자, 요렇게 그리셨으면은 이 틀에 오라를 하나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안쪽에 좀 잘 들어오면 괜찮은데 혹시나 이제 크게 그려서
좀 공간이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잘리긴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로 또 매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내가 펜으로 먼저 그릴 때 좀 망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은 연필로 먼저 스케치를 해놓고 따라 그리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여기 일정한 두께, 저는 한 0.5c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따라서 오라를 오라는 이제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먼저 그린 선 바깥으로 테두리를 감싸주는 거예요. 어디는 넓어지고 어디는 또 좁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손 가는 대로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라를 바깥으로 한번 그려줬어요. 원래는 이제 안쪽에도 그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종이 자체가 좀 작고 그래서 안쪽까지 그리면 너무 비좁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는 이제 오라 생략을 하고 지금 바깥으로 그렸던 이 오라에 보시면은 여기 요 원의 꼭지점이 있을 거예요. 얘하고 여기 양쪽에 보시면 우리가 끊어졌던 요 부분 있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멈췄던 부분. 그래서 여기 꼭지점과 이 부분을 각각 연결을 해주는 건데 원마다 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요 부분. 그래서 약간 좀 잘라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샘플이나 이렇게 잡을 때는 굉장히 컸거든요. 제가 기획했던 거는 이렇게 좁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좁아져가지고 지금 원했던 이 패턴 모양이 안 나올까 봐 조금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샘플 잡아놓긴 하는데 지금 공간적인 여유가 안 나와서 좀 고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어, 첫 번째로 그릴 패턴 하나 알려드릴 건데 지게티라고 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플럭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릭 버전. 이렇게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이 물방울 모양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안쪽에 이렇게 심지 처음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이 모양 따라서 계속해서 이 물방울 모양을 쌓아주는 거예요. 약간 그 홍합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한 개만 그려도 좋기는 한데 지금 오늘은 이제 한 개씩 그리기는 할 건데 얘를 제가 탱글레이션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어, 아래로 줄기를 내리면 이렇게 새싹도 만들 수 있고 위쪽으로 또 뻗어서 줄기가 어차피 밑에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새잎 꽃을 만들어도 되고 양쪽에 조금 더 추가를 하시면 꽃 모양 되는데, 이 이제 강박,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 먼저 그렸던 이 곡선을 똑같은 개수로 맞추거나 똑같은 사이즈로 많이 맞추는 그런 강박이 있어요, 저도.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두 개 그려도 되고, 세 개 그려도 되고, 이러면서 이 사이즈를 조정을 하셔서 우리 꽃잎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잎이 어느 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좀 다양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예뻐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꽃잎을 만들어도 되고 얘를 여러 개 그려서 나중에 캘리그라피라든지 이런 데 응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 우리 딩스플레이 처음에 그렸던 것처럼 여기 부분들이 동그란 부분들이 다 물방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지게티라는 패턴으로 채워줄 겁니다. 그래서 딱히 뭐 이렇게 많이 그릴 건 없고 가운데에 이렇게 물방울 심지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얘 따라서 쭉쭉쭉쭉 그냥
꼬라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머지 저는 5개인데 여러분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지게티를 한번 채워주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게티를 다 채웠어요. 근데 채우니까 약간 이렇게 회전하는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착시가 생깁니다. 자, 요거는 이제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도 해놓으면 되게 예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첫 번째 녹화본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티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티플은 이제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인데 이제 크고 작고 뭐 길쭉하고 이런 느낌? 뭐 비정형적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군데군데 틈 사이나 아니면은 이제 정렬의 형식으로 조금 써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여기 가장자리 전체적으로 삥 둘러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빨리 그리고 싶다? 좀 힘들다 하면은 이제 좀 크게 그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 사이 공간에는 이 좀 꽉 차게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가 포인트도 되면서 어, 조금 그래도 조금은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팁 아닌 팁 이런 식으로 여기 먼저 큰 요 사이즈별로 좀 넓적하게 되는 공간도 있고요. 동그랗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려보시고 이렇게 틈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색을 칠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 동그라미 티풀이 찌그러지거나 막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막 절망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동그랗게 아니면 넓적하게 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그려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공간 먼저 이렇게 채워놓고 이 사이사이에도 또 공간이 이렇게 작은 티풀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몇 개 더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선을 따라가면서 틈 사이는 메꿔주고 제가 공방에 있는데 바깥에 막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도 하고 차 소리도 막 날 수도 있어요. 이 노트북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가지고 제가 녹화본 했을 때도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볼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녹화본 해보고
좀 조심해야겠다 해서 지금 조용히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어, 벌레도 막 들어와요. 그래서 빨리 하고 가야 돼요. 이 공방이 잡고 있으면은 공방 문틈 사이에 이렇게 날파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이어주셔도 되고 큰 거 있으니까 건너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반쪽짜리 이런 걸로 여기다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요 모양 따라서 이렇게 물결무늬 덮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너무 깊이 안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이렇게 자를 거기 때문에 이런 틈 사이는 이제 지금부터 메꿔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방법은 아셨으니까 이 가장자리를 티풀로 채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조용히 한번 그리고 얘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그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사람마다 속도가 다른데 제가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릴 때까지 그리시고 조금 커피 마시거나 아니면 조금 쉬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그리신 분들은 이제 물결 모양 있죠? 여기 원의 모양, 가장자리 모양 따라서 이거를 근데 하나하나 저는 지금 작게 그렸는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냥 이제 내가 울퉁불퉁한 그런 모양만 나오게끔 이렇게 이제 모양만 살려가지고 그냥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너무 작은 동그라미가 촘촘하게 있다 하시면은 그냥 내가 임의로 이렇게 물결 모양을 규칙성 있게 볼록볼록하게 해주셔도 돼요. 저도 지금 너무 작게 해가지고 확실히 그 모양 따라서 하는 게 조금 더 예쁘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요 꼬불꼬불한 요 올록볼록을 되게 많이 해야 되니까 저처럼 이제 이렇게 그냥 둥근 모양이니까 이렇게 라인만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오늘은 되게 안 그려지는 날이거든요? 손이? 뭔가 약간 제가 오늘 무리한 것도 있고, 여태까지 지금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한 끼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수업하고 병원 갔다가 이거 손톱도 다시 하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도, 뭔가 많이 했는데 하나도 못한 느낌. 일단 제 주저리는 이제 그냥 라디오 듣듯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고 본인 얘기하셔도 돼요. 그릴 때 그리는 것도 그리는 건데 헷갈리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어, 저도 헷갈려서 지금 완전 중구난방이라서 저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이게 선 따라가면서 집중하기가 되게 좋은 재택을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나만의 시간 즐기기에 진짜 이렇게 집중이 잘 되는 이런 프로그램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는 다 그렸는데 여러분들은 아직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 25분이니까 27분까지만 좀 기다려 볼게요. 우리 바늘마녀님 되게 꼼꼼해서 그래요. 맞아, 공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 티풀 자체도 0, 공인데. 어쨌든 이게 동그라미를 하나하나 동그랗게 그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다 보면은 정말 집중해서 그리셔야 되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떼샷으로 있다 보면, 이제 저도 지금 오늘 안 그려지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다 보면 막 진짜 찌그러지고 이렇게 작았다가 커졌다가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공을 들인다고 해도 내 의지처럼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대충인데 나중에 보면은 되게 엄청 예쁘게 나온 거 저는 알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렇게 공을 실시간에서 들일 수 있는 공을 들이면 좋죠. 저도 너무 타이트하게 진짜 시작을 너무 작게 그려가지고 말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큰 공간부터 그리면서 크게 그리라고 해놓고 그 뒤로 너무 작게 잡았어요. 네, 27분이 됐어요. 제가 시간에 대한 뭐 이런 약간 MBTI 자체도 좀 계획적이고 정해놓은 틀을 막 이렇게 하는 성격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요 안쪽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 여기 사이 여기 조각조각 나 있는 이 공간 있죠? 여기를 그냥 내 마음대로 저는 지금 대부분 나누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거든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금 제가 기획했던 거는 진짜 여기에다가 엔젤페를 그리려고 했는데 되게 작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 지그재그 해서 여기를 뭐 삼각형이긴 한데 삼각형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사각형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공간 지금 생각보다 너무 작아져서 이 엔젤펠 그리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엔젤펠도 격자 무늬 형태에다가 많이 그리기는 하거든요. 격자에서 이렇게 쪼개요, 또 삼각형 형태로. 이런 식으로 쪼개서 여기에서 지금 삼각형을 더 반으로 쪼개면 또 삼각형 나오거든요. 이렇게 더 쪼개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집중해서 볼 거는 뭐냐면 조금 제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려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진짜 집중이 잘 되기도 하고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라서 엔젤펠은 이 선을 첫 번째는 선을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끝까지 따라가고 반복해서 따라가거든요.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끝에 모서리를 만나잖아요. 글씨를 혼자 쓰고 있었네. 선을 끝까지 따라가는데 계속 갔던 선도 계속 반복해서 따라가 주는 거고 그다음에 끝 모서리를 만나면 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둥글게 모서리를 이렇게 만났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굴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려보자면 일단은 큰 곳에다가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 자, 선을 일단 이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관없어요. 쭉 따라간다. 따라가다가 이 모서리를 만나면 끝까지 가지 말고 끝에 조금 틈을 남겨두고 굴려준다. 그래서 또 선을 따라가고 여기 모서리 만나면 굴려주고 따라가다가 만나면 굴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삼각형 안에 이제 둥근 조약돌이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이 이제 따라갔던 곳을 또 따라간다는 그 반복해서 따라가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얘 하나만 그릴 때는 괜찮은데 이제 이 옆칸 그릴 때 옆칸도 모서리를 만나면 굴려준다를 적용을 하면 모서리 굴려주고 모서리 굴려주고 모서리를 굴려주고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선이 여긴 또 따라갔지만 안 따라가는 곳들은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붕 뜨는 느낌? 그래서 여기 갔던 선도 쭉 따라가다가 굴려주고 따라가다 굴려주고 따라가다 굴려주고 이 작업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갔던 선이라고 해서 안 가고 그냥 이제 이렇게 어, 그려도 티가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갔던 선을 끝까지 따라가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이 선에 대한 이 두께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이는 입체감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도 따라갔던 선 따라가서 쭉 굴려주고 모서리 굴려주고 또 굴려주고 또 굴려주고 따라가다가 또 모서리 만나면 굴려주고 이걸 반복적으로 할 건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따라간 곳 보시면 여기 틈 사이가 생겨요. 여기를 색을 칠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안 칠하셔도 자율입니다. 이제 여기 요런데 이렇게 만나면은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런 느낌이 좋아서 그냥 남겨두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저는 여기 안 칠합니다. 오히려 칠하면 뭔가 뭐 덩어리감은 느껴지는데 뭔가 어쨌든 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남겨두긴 해요. 약간 거미줄처럼 요 흐릿한 선에 포인트가 또 나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자율이에요. 색을 칠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거미줄의 형태로 비워놓으셔도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를 잡았을 때는 되게 큰 곳에 좀 이렇게 그려주기는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 딘스플랫의 여기 틀을 보면 지금 삼각형 라인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작아서 저도 사실 이렇게 작은 곳에는 지금 처음 그려보거든요.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요. 샘플 잡아놓은 거에도.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저는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요령이 생겨가지고 여기 삼각형을 꽉 채우는 동그라미를 그리면 돼요. 그럼 쉽겠죠?
삼각형을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그려도 되긴 하는데, 결국 이제 보니까, 꽉 찬 그냥 동그라미네?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삼각형의 모양도 띄면서 이제 그리고 싶다 하시면, 이제 선 쭉 따라가면서, 원래 그 방법대로 그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또 선이 뜨잖아요? 그러면 살짝 색을 칠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도 제가 똑같이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마다 이 틈 있죠? 이 틈의 공간을 저쪽 끝에다 바짝 붙이시는 분도 있고, 공간을 많이 띄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 거랑 내 거랑 비교를 해보고, 저것도 괜찮네?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한번 더 그려보시면 더 좋아요. 사실 이렇게 작긴 작은데, 또 작게 그린 만큼 많이 그려지지는 않네요. 오늘 뭔가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혹시 주변에 색연필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물감이나 사인펜 이런 게 있다 하시면은, 사실 여기를, 이 조약돌의 형태를 살살살살 해서 이제 흑연으로 색을 칠하려고 했었는데,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칠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왜냐면 지금 보시면 다 선으로만, 그러니까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상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색을 조금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보기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까지 다 그리셨을까요? 다 그리셨으면 이제 여기 안쪽을 조금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안쪽 같은 경우에는 어, 딱히 뭐 없이 그냥 모양으로 하나 그려볼까 싶기는 한데, 자, 얘를 반대편 사선으로 무작위로 그냥 이 선을 좀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거미줄 모양으로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 삼각형 지금 6개, 저는 6개인데 여러분은 몇 개일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 꼬은 횟수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달라질 거라서. 자, 여기를 한 번 더 쪼개줄게요. 이렇게. 반을 갈라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공간이 이제 되게 넓다 하시면은 뭐 3개나 4개 정도 더 쪼개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가 조금 커서 여기 한 번 더 나눠줄게요. 자, 이렇게 나눴으면은 이거는 이제 마스라기보다는 마스라는 패턴이 있긴 있는데 그 마스는 이제 판게아라는 요 틀 안에 들어가는 이제 마스라고 하는 패턴은 이제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 선들을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 틀에 맞춰서. 그러니까 판게아가 대륙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대륙 보면은 이제 그 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륙에 예전에 이제 이제 붙어 있었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대륙이 떨어져 있는 이런 형상들을 이렇게 많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랜덤으로. 그래 놓고 이제 이 사이에 패턴을 채워 넣는데 얘를 이제 마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끝을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끝부분에만 삼각형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을 지금 우리 그렸던 요 끝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 색을 칠해줍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평면인 곳에서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돼요. 양쪽으로 쓸어서 여기도
좀 넓다 싶으면은 이제 조금 더 쪼개서 삼각형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삼각형을 만드실 때 여기 거꾸로 이렇게 놓고 위아래 삼각형 모양 만들고 색을 칠하는 게 편하다 하시면 이제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고 나면은 얘도 약간 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우리 플럭스처럼 이런 포인트 샤프하게 선 빼서 이렇게 강조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쪽에 이제 꽃이 한 송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주변에 색연필이나 사인펜 있으신 분들은 한번 칠해 볼게요. 색연필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안 칠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요거는 파스텔 색연필입니다. 한 칸 걸러서 한 칸 색깔을 다른 걸로 칠해주고 건너뛰면서 두 가지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다음에 하나는 노란 색깔 해볼까요? 여기는 지금 겹쳤네요. 이렇게 티 안 나요? 얘기 안 하면. 너무 이렇게 검정빛만 많으니까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넣어줘 봤습니다. 얘가 저는 파스텔 색연필이라서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파스텔 색연필, 그러니까 쿠팡이나 이런 데서도 판매는 해요.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제너럴사에서 나오는 이제 요것도 있기는 한데 얘가 부드럽게 잘 펴지는 편이라서 공간은 좁지만 이렇게 파스텔 색연필 넣었을 때에는 요거 찰필 있죠? 우리가 맨날 쓰는 이렇게 검정 색깔 풀어줬던 요거를 쓰다가 여기 색깔 들어간 데다가 이렇게 올려버리면 여기 묻어있던 검정색이 여기에 묻으면서 얘네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파스텔 색연필이나 이런 거 쓰실 때에는 요 찰필도 세트로 같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색이 섞여서 좀 지저분해질 수 있어서. 지금 면적이 작아서 조금씩 하면 되는데 이게 좀 같은 계열 있죠? 뭐 노랑, 주황, 빨강 요런 라인. 그러니까 흐린 거는 조금 구분해서 써주시고 같은 라인 뭐 주황, 빨강 요런 정도는 조금 믹싱해서 써도 되고 이렇게 쓰고 나면 그 다이소에 제가 쓰는 방법은 여기 묻어있는 요 색깔을 갈아내는 용도로 다이소에서 파는 네일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톱 가는 그거 있죠. 그거를 사다가 이렇게 갈아주시면은 여기 벗겨지면서 다시 하얗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일 파일이나 아니면 사포 이런 걸 가지고 벗겨낸 다음에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계속 깎아내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수명이 조금 그만 짧아지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엔젤펠에다가 색깔을 그냥 작게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검정 연필 얘로 여기 안쪽에 우리 바깥 여기 라인 있죠, 여기 삼각형 라인 여기를 조금 진하게 넣어서 입체감을 좀 까맣게 줄 거예요. 안쪽으로 이 연필선을 끌어올 거예요. 당기면서. 그래서 이쪽을 좀 어둡게. 이게 좀 넓은 면적을 풀어주실 때는 얘 둥글둥글둥글 이렇게 굴려가지고 저쪽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만 해줘도 벌써 이제 색이 들어가서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나는 더 진하게 하고 싶다. 더 입체감 주고 싶다. 그러면 가장자리만 또 더 진하게. 얘는 전체적으로 끌어준 거고, 얘는 이제 또 테두리만 강조. 얘들은 이제 끌고 들어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좀 포인트 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첫 번째 녹화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막 문지르고 막 하면은 여기가 보풀 같은 게 좀 일어나기는 합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암으로 효과를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은 요 큰 오라 있어요. 큰 오라. 여기 이 부분. 여기 하기 전에 여기 지게티에 보시면 이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하얗기 때문에 저는 한 칸 걸러서 한 칸. 이렇게 연필선을 넣어서 이제 그레이 톤으로 약간 색을 입혀주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조금 공간이 작을 거예요. 좁아가지고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진하게 하셔도 돼요. 여기 칸 어디에다가 넣을지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미리 좀 이렇게 다 연필선 넣어놓고 그러셔도 돼요. 저는 약간 옛날부터 똑같은 작업은 한 번에 이렇게 쭉쭉쭉쭉 하고 이렇게 하는 성격이라서 이렇게 먼저 해놓고 한 번에 다 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필손은 굳이 뭐 많이 안 문질러도 살짝만 스쳐도 이렇게 잘 풀어지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이 색칠하는 용도로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명암 줄 때 요렇게 할 때에는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되고 그 피라블을 이용해서 어디는 밝고 어디는 어둡고 이렇게 또 많은 면적을 하다 보면 힘들 수 있는데 색칠할 때는 좀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 그레이 효과도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미 팁을 크게 그렸던 거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제가 1회차 보시면 1회차에 플럭스 큰 이제 마리아 버전 넣을 때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녹화본 많이 안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리자면 이렇게 스마일의 형태로 연필선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찰필로 이 스마일 모양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둥글게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그냥 머물러서 이렇게 색을 칠하셔도 돼요. 공간이 이렇게 좁다 하시면은 여기만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큰 공간 있죠? 여기도 색을 입혀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색연필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 넣어주시고 저는 파스텔 색연필 쓸게요. 얘를 이거는 지금 붉은색입니다. 빨간색인데 얘는 살살살 이렇게 색을 칠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찰필로 색을 칠하면은 얘가 블렌딩이 되게 잘 돼요. 색이 푸르면서 저는 연하게 넣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또 그레이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빨간 빛으로 쭉 둘러서 넣어볼게요. 사인펜, 물감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근데 물감을 쓰실 것 같으면 이 종이가 좀 두툼해야 돼요. 혹시나 이제 뭐 A4 용지에다가 그리고 있는데 아니면은 그냥 수첩 같은 데다가 그리거나 그냥 얇은 거 있죠. 얇은 걸 그리고 있는데 물감을 칠한다? 그러면은 종이가 다 찢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두꺼운 종이에 물감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얇다면 지금 저처럼 이제 뭐 파스텔 색연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색연필, 사인펜 그렇게 쓰시는 게 나아요. 색칠은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너무 이렇게 어, 약간 색이 반반 이상 이제 색칠하는 부분이 반이고 선이 반이고 이렇게 이제 반반 정도 비율이 나눠진 걸 드라마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런 패턴이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다 대부분 선으로 되니까 빈 공간이 너무 많아서 조화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르게 색을 쓰고 있습니다.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아이들 있는 집도 그렇고 색연필, 사인펜 이런 거는 진짜 저도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젠탱글 하면서 많이 쓰고 있어요.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뭐 사인펜 있으신 분들은 사인펜 쓰셔도 되고 이제 골드펜이나 색깔 볼펜 같은 거 있으시면 이제 여기 우리 동글동글하게 했던 요 부분 있죠? 여기를 좀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거 골드펜이거든요. 골드펜이나 이제 화이트펜 쓸 때에는 이렇게 뒷면이나 이렇게 색깔 있는 종이에다가 잘 나오는지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 끝에 요거 있죠? 똥 많이 묻었다 하면은 닦아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공간 좁은 부분 골드펜이 금방 채워져요. 이렇게 동글동글. 원 안을 이렇게 살짝만 동그랗게 그려서 채우셔도 되고 뭐 하다 보면은 이 선 있잖아요. 검정선 먼저 그렸던 선이 이 금색에 가려져요. 이렇게 먹힌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봤을 때 너무 안 보인다 하시면 이제 라인 재정이라고 해서 다시 검정 펜으로 한 번 더 그 선을 잘 보이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얘도 지금 그리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어, 사인펜 혹시 있으신 분들이나 색연필은 그냥 이제 톡톡톡톡 찍으시면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오늘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비율적으로
조금 이렇게 빈 공간도 잘 채워주고 하면 좋기는 하겠죠. 좀 더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렸던 우리 가장자리 요 물결 모양 있죠? 여기 따라서 한 번,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더 오라를 추가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반을 채웠습니다. 이게 이제 골드펜이 좀 수월해요. 두께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해도 내가 먼저 그렸던 원의 모양이 안 예쁘잖아요? 그럼 얘가 동그랗게 하면서 그 모양을 조금 보완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화이트나 골드펜을 좀 자주 쓰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없으신 분들은 하나씩 이제 구비해 두셔도 괜찮고. 근데 보통 이제 젠탱글 하시는 분들은 뭐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캘리그라피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시면서 대부분 하나씩 다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유성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젠탱글은 힐링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거면은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걸로 먼저 해보세요. 해보고, 아, 요 젠탱글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거랑 잘 맞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또 처음 했는데 너무 안 맞는다 이런 것도 있고 저도 공예를 하지만 공예도 다 저랑 맞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는 이거는 나의 길이 아니다 이런 게 있어요. 매듭이라든지 뜨개라든지 이런 건 저랑 안 맞아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되고 이것저것 좀 해보는 것도 나랑 맞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좋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저는 가장자리가 조금 허전해서 연필 있죠? 연필로 해도 되고 볼펜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볼펜이나 볼드펜도 괜찮고 여기 가장자리를 한번 테두리 지금 요거 어, 전 펜촉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려도 예쁘게 안 나오고 이렇게 좀 살살 힘을 빼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선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요 테두리를 한번 둘러볼게요. 한번 제 거를 먼저 보시고 혹시 이상하다 싶으시면 안 하시면 되니까 보시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끊어서 이렇게 요 골드펜 지금 색칠한 부분 혹시 덜 말랐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여기를 찰필 있죠, 찰필. 찰필에 보시면은 이제 뭐 새 거는 여기가 조금 이런 게 덜 묻어 있을 수도 있어서 원필선으로 먼저 살짝 이렇게 이 선 따라서 한번 쓱 이렇게 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명암으로 풀어주시는 건데 이선 그리기 전에 먼저 연필선을 먼저 그려놓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를 쓱쓱쓱쓱 이렇게 문질러서 좀 더 그림자진 효과를 주시게 되면은 그냥 선만 있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개인 취향이요.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고, 이상하다 싶으면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덴텐글에 탱글레이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만 그리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이 선을 따라서 이제 이것도 얘기 안 하는 계획이 없던 거긴 한데, 이렇게 비드라인이라는 패턴이 또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냥 이렇게 우리 구슬 끼듯이 랜덤으로 여기저기에다가 크고 작은 이렇게 동그라미 패턴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간중간 크고 작은 곳을 깨듯이 이렇게 해줘도 괜찮거든요. 저는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꾸 추가 하다 보면은 탱글은 계속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 그리다가 끊지 못하는 이유도 계속 뭔가 추가하고 싶고,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신경 쓸 거 없거나 애들이 이제 신경 안 쓰이는 그런 정도가 되긴 했어도 애들만 좀 도와주면 텐탱글을 하루 종일 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사인을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만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빈 공간에 사인을 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2회차 녹화를 끊도록 할게요.